한 남성이 집에서 편한 차림으로 맥주를 마시며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깔깔 웃으면서 기분이 한껏 올라가 있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그 모습을 한 여성이 휴대전화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 다른 공간,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오늘은 믿었던 도끼의 발등을 제대로 찍히고 또 한 번 더 찍혔다는 사방가족분의 제보입니다, 양 변호사님. 일단 제보자분 40대 여성입니다. 이제 동갑내기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시부모님들과의 관계가 좀 녹록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 시부모님들이 이 제보자분의 부모님을 향해서 너희 엄마, 너희 아버지 뭐 이런 식으로 불렀다라고 합니다. 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니 좀 정중하게 좀 대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내가 시아버지니까 상관없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저는 이해는 안 가는데 아마 제보자분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시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두 번째 또 문제가 뭐냐면 아이고 또 시어머니 분이 뭐 만나기만 하면 그렇게 여기가 저기가 아프고 뭐 힘들고 이런 얘기를 또 이 며느리인 이 제보자 앞에서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용돈을 좀 드리고 그걸 다 뭐 이렇게 옷을 사거나 필요한 물건을 사거나 병원 치료비를 쓰거나 그런 줄 알았답니다. 알고 봤더니 이분이 또 그 제보자분의 돈을 받아가지고 고스란히 당신들 적금을 붓는 데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저는 이 사돈한테 너희 엄마, 너희 아버지 하는 사람 너무 교양머리 없어. 네, 근데 남편이 더했는데요. 어느 날부터 남편이 전셋집을 빼서 땅에 투자하겠다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보자가 들어보니까 누가 봐도 약간 사기 수법이었던 건데요. 하지만 남편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고 급기야는 제보자를 시부모님한테 데려가서 이 사람이 좀 답답하다. 여성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보자는 어머님 이건 투자가 아니라 사기다. 절대 돈을 빌려주시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했는데요. 아, 불안합니다. 네, 하지만 3달 뒤에 술에 취해서 돌아온 남편이 어떡하냐, 사기당했다 이렇게 충격적인 고백을 실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시부모가 제보자 몰래 돈을 내줬고 그 돈은 고스란히 사기꾼 손에 들어갔던 겁니다. 기어이 이 며느리, 제보자가 그렇게 말렸음에도 이 시부모가 아들한테 돈을 빌려줘가지고 된통 사기를 당한 거예요. 자,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이 시부모의 말이었습니다. 실제 제보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하고 내한테 이렇게 들켜갖고 어머니한테 돈 주지 마라. 정말 필요하면 내가 같이 가갖고 돈을 달라 하겠다. 그리고 돈을 주실 거면 저한테 말을 해라 그랬거든요. 알겠다 해놓고 돈을 빌려 또 준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하나 시원이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부부는 한 몸이니까 같이 해결하라고. 이거 교수님 이럴 때만 경제 공동체. 그러니까요. 분명히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꽝줘놓고 그다음에는 해결은 너희가 한 몸이니까 하라고 얘기하면 며느리가 정말 얼마나 화가 나고 배신감을 느끼겠어요. 그런데 뭐 이 정도는 시작에 불과했고요. 정말 이제 며느리가 정말로 화가 날 만한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 제보자의 어머니가 암 수술을 받고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시작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시댁에 맡겨놓고 병원에서 숙식을 하면서 이제 친정엄마 간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계속 연락이 안 돼서 밤까지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라고 하다가 아 맞다 집에 애들 때문에 설치해놓은 홈캠이 있지. 예. 그래서 혹시나 해서 홈캠을 딱 봤어요. 그랬더니 이 남편, 이 장모님께서 수술하셔서 병원에서 그렇게 앓고 있는 동안 상의를 탈의한 상태로 컴퓨터를 보면서 맥주를 마시면서 깔깔깔 웃으면서 너무 기분이 좋게 컴퓨터 보면서 막 어깨춤을 추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저 뭐 하는 거지 싶어서 기가 막혀서 나중에 사이트 접속 기록하고 결제 내역을 봤더니 그 시간, 네. 아내는 친정엄마를 간호하고 있던 시간에 BJ 방송의 별풍선을 보면서 그렇게도 행복해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나 뭐 BJ가 저런 차림으로 하는 건 뭐 알겠는데 네. 지는 왜 옷을 벗어? 자기는 안 볼 건데 아무도 어쨌든 뭐 즐기려고 했던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전화를 하죠. 전화를 해서 네가 인간이냐, 네가 사람이냐 따지니까 오히려 화를 냈다고 해요. 왜 감시하느냐라고 화를 냈다고 합니다. 진짜. 그 후로 완전 전화를 안 하면서 냉전 상태가 됐는데 며칠 후에 또다시 전화 연락이 안 돼서 연락이 두절이 되니까 네. 또 홈캠을 뒤져봤는데 홈캠까지 꺼져 있었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된다 싶어서 다른 간병인한테 어머니 간병 맡겨놓고 집에 가보니까 또 마찬가지로 그때는 뭐 자고 있었는데 집에 술 냄새가 막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알고 보니까 휴대전화 확인해 보니까
공공 노래방에서 50만 원 결제한 상황이 보였고요. 그래서 깨어서 물어보니까 쿨쿨 자던 남편한테 이 여자랑 노래만 불렀다고 구차한 변명을 했다고 합니다. 자,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야죠. 네, 그 제보자가 아무리 화를 내도 이 남편이 반성을 안 하니까 대신해서 좀 아들을 혼내달라 이런 마음으로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반응이 더 황당하고 심각했는데요. 안 돼. 남자가 뭐 한 번쯤은 그럴 수 있지. 아내가 없으니까 괜히 딴 데 눈이 돌아가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보자가 참다 못하고 어머니 성매매는 불법이다. 이거 고소하면 남편 처벌받는다 이렇게 따졌더니 시어머니는 더 충격적이게도 그럼 너도 어디 가서 한번 바람 피우고 와라. 뭐 이런 막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와우. 야, 그래서 지금 이혼 소송을 해야 되겠다 얘기를 하니까 아니 애까지 낳은 사이에 무슨 이혼 소송을 하느냐. 할라 그러면 합의 이혼해라라고 종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시어머니가 내가 너 결혼할 때 보태준 2천만 원 전세금 돌려달라. 그리고 2년 전에 내가 시켜준 라섹 수술비 그것도 좀 다 갚아라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니 이런 일로 이혼한다 그러면 대한민국 부부 절반이 이혼한다라고 이거 이혼할 거리가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온갖 외도 저지르고 사과조차 없는 남편, 이혼도 시어머니 허락받아야 하느냐 하셨는데 양 변호사님. 그럴 리가 없죠. 왜 이혼하는데 시어머니 허락을 받습니까? 그리고 시어머니 말씀하시는 분도 턱도 없고요. 지금 집 남편이 빚졌던 거 이런 것들 제보자분이 갚았던 거 이런 건 본인 의무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두 사람이 생활하는다고 정말로 경제 공동체를 꾸리느라고 했던 빚도 아니지 않습니까? 없는 거 갚은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아마 재산 분할 내역을 따져봐야겠지만 그 2천만 원 갚으실 의무가 없어 보입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이혼 소송을 할지 뭐 합의 이혼을 할지 재판상 이혼을 할지는 뭐 본인이 선택할 부분이고 오히려 뭐가 더 유리한지 전문가한테 좀 조언을 구하는 게 맞고요. 시어머니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비전문가거든요. 그 사람 말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교수님. 남자가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너무 싫어 나 이 얘기 진짜. 네, 저는 이 제보자께서 이혼을 결심하시는데 남편 50%, 시어머니 50%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1인 것 같아요. 남편이 이런 행동을 했더라도 시어머니께서 이 남편에게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러셨어야 되지만 어렸을 때 못하셨다면 지금이라도 어떤 것이 책임감이고 윤리의식이고 행실이고 태도인지를 어머니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너도 바람 펴라. 내가 냈던 돈 줘라. 뭐 이거는 누가 이혼을 하니 협의 이혼해라. 뭐 이런 식으로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계시잖아요. 굉장히 제보자로서는 속상하실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보자께서 이제 뭐 전혀 용서하실 생각이 없으니까 이루는 어쩔 수 없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채팅창에서 이 콩콩 파파치다 지금. 네, 많이 화내고 계시는데요. 전혜린님 이혼이 답이다라고 하셨고요. 이지연님 시댁 남편이 가스라이팅한 것 같아요. 빠져나오세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진실추적자 사건 반장 여러분을 사반 가족으로 초대합니다.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